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정의석입니다. 오늘 제가 논문 세미나에서 발표드릴 논문은 CONVIT, Improving Vision Transformers with Soft Convolutional Inductive Biases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 소개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비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와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VIT의 개념을 가볍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먼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즉 CNN은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서브샘플링 레이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레이어들을 통과시키면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 및 축약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미지의 특징을 먼저 추출 및 축약을 하게 되고 이를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에 통과시켜서 우리는 여기서 추출된 특징을 사용해서 원하는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트랜스포머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RNN 구조는 이제 고질적인 문제인 롱텀 디펜던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롱텀 디펜던시 문제란 타임 스텝이 길어질수록 시퀀스 처리 능력이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로 구성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이제 학습 속도가 매우 빠르며 성능이 우수한 것을 이제 제한하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입력 토큰들에 여기서도 포지션 인코딩을 더해주면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들어간 토큰들에 대한 어텐션, 셀프 어텐션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코더에서도 마찬가지로 토큰들에 대한 어텐션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이 둘의 관계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에서 아웃풋으로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VIT, 원래는 비전에서는 CNN을 많이 사용을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접목시킨 모델들이 VIT 이후로 많이 파생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VIT는 트랜스포머랑 상당히 유사한데요. 진짜 단순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미지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패치로 잘게 쪼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쪼개진 패치들이 하나의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이제 토큰처럼 모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들어간 토큰에 대해서 리니어 프로젝션을 수행한 뒤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해줘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인풋으로 넣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학습된 결과 중에서 이 CLS 토큰이 그것 우리 MLP에 넣어주게 되고 이러한 MLP를 통과시켜서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VIT에서 사용되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같은 경우는 노멀라이제이션이 앞단에 오게 됩니다. 컨비트의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컨비트는 소프트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개념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인덕티브 바이어스란 데이터와 무관하게 일반화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알고리즘의 특성으로 학습 알고리즘이 특정 솔루션까지 수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으면 제한된 데이터나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거나 학습에 사용된 트레인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를 완벽하게 대표하지 못할 때도 이제 모델이 잘 수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 말인즉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델은 로컬 미니마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모델의 이니셜 스테이트와 학습 데이터의 순서에 따라서도 수렴값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가 시작점이 각각 다르게 되는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약한 모델들은 이제 로컬 미니멈에 빠져서 이렇게 해가 다르게 수렴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강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면 어찌저찌 이제 이동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옵티멈, 즉 같은 값에 수렴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소개해드린 CNN과 트랜스포머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CNN은 일단 앞에서 말했다시피 윈도우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윈도우는 각각 이미지를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넘어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동일한 웨이트들이 이제 각각 인풋에 동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가 주변만 본다, 그리고 동일한 웨이트만 사용한다 해서 로컬한 인덕티브 바이어스, 로컬리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게 되고요. 반면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이미지 패치들이 다 같이 들어가고 이러한 이미지 패치가 리니어 프로젝션과 이제 임베딩을 수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패치들에 대해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로컬리티의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해제되고 전체 글로벌한 정보를 다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각각의 패치들이 이제 여기서 어텐션을 수행할 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fully connected 하다. 그리고 각각의 인풋에 대해서 different한 웨이트가 들어간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논문에서 한번 제안한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본 논문에서는 CNN에 대해서 이렇게 하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다고 그림을 표현해 주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CNN과 트랜스포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NN의 하드 인덕티브 바이어스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적은 데이터 샘플을 가지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모집단의 분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CNN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아무리 많고 이제 파라미터가 아무리 많아도 이제 우리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강하게 줬기 때문에 특정한 논문에서 설명하기를 특정한 실링을 넘지는 못한다. 즉 어느 좋은 성능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낮은 모델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샘플 수가 적게 되면 모델 성능이 막 들치락날치락하고 막 엄청 낮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샘플 수가 엄청 많게 된다면 그만큼 모델 성능의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소프트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말 그대로 이런 CNN의 좋은 점과 트랜스포머의 좋은 점을 다 같이 써서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정의해 주자라는 느낌으로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문에서 말하길 이제 여태까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모델에 주입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해 줬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VIT계에서는 성능이 잘 나오는 DIT를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IT의 개념은 되게 간단합니다. 원래 기존에 우리가 VIT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클래스 토큰과 패치 토큰들이 들어가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DIT 같은 경우는 그러면 CNN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높아서 로컬리티가 더 있어서 해가 잘 수렴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런 CNN 모델들을 티처로 삼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런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추가해줘서 CNN 앞에 티처 모델인 CNN과의 로스를 계산하는 토큰을 추가해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토큰을 추가해줌으로써 트랜스포머가 CNN과 유사하게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추가하는 다른 방법은 일단 CNN으로 로컬리티를 먼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러한 학습된 이미지의 특징을 잘게 쪼개서 트랜스포머에 넣어주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킹이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컨볼루션을 통과시켜서 피처가 추출되면 이를 쪼개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VIT 인풋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리니어 프로젝션 후 셀프 어텐션을 취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앞에서 이거는 이제 DIT라고 다른 논문에서 제안됐고 이제 해당 방법은 VIT 논문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 논문의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본 논문은 새롭게 새로운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셀프 어텐션의 이름은 게이티드 포지셔널 셀프 어텐션 GPSA라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인데요. 이러한 것은 이제 트랜스포머인데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처럼 이니셜라이즈하는 레이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GPSA를 사용했을 때 DEIT를 능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능뿐만 아니라 이제 샘플 이피션시에 있어서도 능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여기서 말했던 어떻게 성능이 좋은가를 간단하게 그래프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샘플 어피션시에 대해서 이게 데이터를 사용 비율인데 이런 데이터를 적게 사용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 정도만 사용했을 때 컴비트가 DIT보다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100% 사용했을 때도 미세하나마 이제 DIT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에피션시를 봤을 때 아직까지 뭐 파라미터의 개수가 에피션트넷보다는 훨씬 효율적이진 않지만 이제 단순하게 컨비트랑 DIT만 놓고 봤을 때는
파라미터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컨비트가 DIT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이제 이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노테이션들이 많이 나와서 간단하게 트랜스포머 노테이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이알라마라고 트랜스포머를 엄청 시각화를 잘해놓은 블로그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이제 다음과 같이 어텐션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보면 여기서 쿼리랑 키랑 이제 곱해주고 이거를 이제 멀티헤드 디멘션에 대해서 이제 나눠주는 이런, 그러니까 멀티헤드 디멘션의 제곱근을 나눠줌으로써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어텐션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헤드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취한 거에 컨캐트네이션 해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셀프 어텐션 각 헤드별 셀프 어텐션의 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어텐션 부분이 여기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어텐션과 밸류 값을 곱해서 Z라는 값이 뽑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텐션에도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앱솔루트와 릴레이티브 어텐션이 있더라고요. 앱솔루트 어텐션은 말 그대로 그냥 절대적인 위치에 대한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릴레이티브 어텐션은 그 상대적인 위치에 따른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VIT에서는 앱솔루트 어텐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그냥 각각의 보시면 각각의 그냥 위치에 지정되어 있는 포지션들에 대한 임베딩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앱솔루트 어텐션이게 됩니다. 보시면 그냥 각각의 쿼리 포지션이랑 뭐 키 포지션들이 이렇게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릴레이티브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제 쿼리와 키가 아까는 당연히 그 포지션들이 들어가서 계산이 됐지만 이에 대한 상대적인 거리를 이렇게 R 델타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보면 여기에도 R 델타가 들어갔고 여기에도 R 델타가 들어감으로써 이런 상대적인 어텐션 값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컨비트는 이러한 릴레이티브 어텐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RIJ는 이제 뭐 각각의 패치 i와 패치 j의 쿼리와 키의 상대적인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텐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앞에 어텐션 같은 경우는 그냥 쿼리와 키의 이제 곱의 소프트맥스를 취해준 식으로 됐지만 이제 여기에는 V 포지션 H 트랜스포즈와 RIJ가 따로 곱해져서 더해지게 됩니다. RIJ는 앞에서도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쿼리와 키의 릴레이티브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V 포지션 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텐션이 각각 얼마나 사용돼야 되는지, 얼마나 쓰여야 되는지 이제 학습되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비트를 조금 보시기 전에 좀 알아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아래 논문을 보시면 On Relationship Between Self-Attention and Convolutional Layer, 이 2019년에 나온 논문에 어떻게 트랜스포머를 이니셜라이즈 해주면 컨볼루션처럼 연산이 되는가를 이제 수식적으로 증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제 본 세미나에서는 이런 거를 수식적으로 증명하기보다는 이제 좀 더 시각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징 하는 일단 값들은 여기 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제 V 포지션 HT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R 델타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델타의 이거는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각 패치 i와 패치 j의 거리고 이거는 각각 패치들에 대한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쿼리 웨이트, 키 웨이트를 0으로 초기화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 대한 웨이트를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초기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파트에 대해서 한번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셀프 어텐션을 도대체 어떻게 컨볼루션으로 할 건가를 얘기해 봤을 때 우리는 일단 CNN을 상상했을 때 우리가 이미지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렇게 윈도우를 옆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은 이제 모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한번 그려볼까요? 한번 그려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슬라이딩 윈도우를 여기서 이렇게 통과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우고 시작할게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어텐션을 이런 식으로 윈도우가 통과시키도록 식적으로 정의를 해주면 트랜스포머 역시 이렇게
컨볼루션처럼 이제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여기를 보시면 전 처음에 이제 각각의 네모가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네모 쿼리는 고정된 값이고 이 어텐션 맵 자체가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듯이 각 우리가 궁금한 쿼리에 대해서 어텐션 맵을 다음과 같이 이제 어텐션 헤드들이 다음과 같이 컨볼루션처럼 계산을 수행하면 컨볼루션과 똑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지만 저자 직강이 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트랜스포머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보다 이제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시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랜스포머와 CNN의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CNN에서 윈도우를 통과시킬 때 우리는 이 윈도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여기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과시킬 때 이 윈도우의 이 값에 센터링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2x2 윈도우를 가지고 있으면 센터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 윈도우를 태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식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2x2 윈도우 역시 센터링을 가능할 수 있게 한다라는 장점, 뭐 아니면 더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그림에서 알파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알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텐션을 얼마나 줄지에 대한 윈도우 사이즈, 어텐션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가 커질수록 일단 우리는 거기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의미로 어텐션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변 로컬리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파가 커질수록 윈도우가 작아지게 되고 반면에 알파가 작아질수록 덜 집중하고 싶으니까 윈도우가 커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림이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는 여기서 말하는 어댑티브 어텐션 스팬과 포지셔널 게이팅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어댑티브 어텐션 스팬은 다음과 같이 앞에서 보신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커리와 키에 대한 소프트맥스 이외에도 이제 릴레이티브 어텐션을 위해서 V 포지션과 RIJ가 이제 추가적으로 곱해져서 더해지게 되는데 기존의 릴레이티브 어텐션 방법론 같은 경우는 A와 B를 둘 다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롱레인지 인포메이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릴레이티브 포지션 RIJ는 고정을 시키고 이 파라미터 V 포지션만 학습이 되도록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기존적으로 알고 있는 XI에 대한 이제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RIJ는 고정이 되고 V 포지션만 학습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널 게이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파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포지셔널 게이팅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소프트맥스와 그러니까 이 쿼리키에 대한 소프트맥스 값과 그 다음에 V 포지션 RIJ에 대한 소프트맥스 값 중 이제 어떤 거에 좀 더 집중을 할까라고 보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각각의 헤드마다 이제 게이팅 파라미터 람다 H를 통해 GPSA, 여기 이걸 말하는 겁니다. GPSA가 컨텐츠를 더 학습할지 아니면 이제 릴레이티브 포지션을 더 학습할지를 모델이 알아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제 말 그대로 여기 QK 쿼리키에 대한 곱이 기존에 대한 우리 콘텐츠에 대한 정보고 이제 여기가 바로 릴레이티브 포지션, 위치, 상대적 위치에 대한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더 볼지 아니면 컨텐츠를 더 볼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좀 더 CNN적인 개념을 보면 이런 포지션을 좀 더 집중한다는 것은 로컬리티에 좀 더 잘 학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기존 트랜스포머 중에서 이제 글로벌한 특성을 좀 더 살리겠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람다 H는 1로 초기화한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GPSA 레이어를 총 10개 레이어를 통과시키고 마지막에는 기본 그냥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2개 쓴다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자 직강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전체 다 GPSA를 써도 되지만 이제 파라미터 효율성 측면에서 마지막에 그냥 셀프 어텐션을 쓰는 것도 성능 영향에도 큰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발표 내용 중에서 재밌었던 게 이제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쓰고 기존의 CNN 같은 경우는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스포머로 자체적으로 통일화시켜서 한 개의 옵티마이저를 쓰면 학습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문이 아니라 저자 직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포먼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본 논문은 가장 대표적인 이제 CNN의 로컬리티를 잘 가지고 왔다는 모델인 DEIT와 주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타이니, 스몰, 베이스로 구성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스라는 게 있어서 뭔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플러스는 말 그대로 이런 각각 타이니 모델들이 DEIT랑 컴비트랑 넘버 오브 헤드 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을 위해서 조금 바꿔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타이니든 타이니 플러스든 이제 컴비트가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 어피션시 측면에서도 이제 각각 트윈 사이즈에 대해서 탑 1 성능 그리고 탑 5 성능이 모두 다 DEIT보다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컨트리뷰션이었던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널 로컬리티를 어떻게 퀀티파잉 할 건가를 약간 수식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수식적으로 다가가기 전에 그냥 이 값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넌 로컬리티란 얼마나 로컬하지 않은가에 대한 정보이므로 DIT는 비교적으로 넌 로컬리티가 6에서 7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면에 컴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레이어마다 이제 7인 것도 있고 뭐 3, 4, 5, 또 6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CNN이 조금 더 이제 로컬리티한 특성을 DIT보다 잘 반영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보면 당연한 건데 이제 트랜스포머가 그냥 말 그대로 CNN을 디스레이션 해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 느낌을 살짝 가져가는 개념이라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컴퓨터는 말 그대로 이제 앞에서 GPSA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CNN의 개념을 차용하면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DLlog, 여기서 나오는 DLlog을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레이어 L의 non locality.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식에 대해서 뭔가 수식적으로 정의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DLlog은 각 레이어의 쿼리 패치의 센터 오브 어텐션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말은 즉 이제 우리가 어텐션 헤드의 그 거리가 각각 쿼리 패치에 대해서 멀수록 이제 그 넌 로컬리티가 점점 커진다라는 개념으로 다음 식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어텐션의 디스턴스 값이 곱해지는데 이 거리가 멀수록 넌 로컬리티가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는 다 이제 넌리니얼리티 값이 높았는데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first와 last 레이어가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의 레이어가 조금 더 이제 넌 퀄리티가 높고 나머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게이팅 파라미터라는 개념을 추가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이팅 파라미터의 부분에 대해서 여기 포지셔널 게이팅 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이 포지셔널 어텐션 값을 도출해 봤는데요. 이 포지셔널 어텐션 값은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식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각각의 에포크에 따라서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이제 포지셔널 어텐션이 0으로 수렴하는 반면 이제 여기서도 레이어 10은 과 9, 이 앞부분과 끝자락은 이제 점점 0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이제 각각의 레이어 2, 3, 4, 5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줄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포지셔널 어텐션 값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포지셔널 어텐션은 우리가 가해지는 이 릴레이티브 포지션에 대한 관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에 좀 더 집중을 하지만 여기는 이제 각각의 릴레이티브 포지션 정보를 더 잘 학습하고자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어텐션을 이제 매핑해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컴비트의 이제 레이어 2와 레이어 10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그림이고요.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각각의 포지션에 대한 어텐션 값이기 때문에 어텐션 맵이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텐션 값이 높을수록 좀 더 로컬리티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레이어 10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텐션 값이 매우 낮기 때문에 좀 더 글로벌하게 즉 이 새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DIT의 어텐션을 봤을 때 레이어 2던 레이어 10이던 이제 이 세 이미지를 전체를 글로벌하게 아직까지는 보고 있는 것을 죄송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로컬리티에 대한 베네피셜 어펙트를 한번 봤는데요. 이제 스트롱 로컬리티는 다음과 같이 로컬리티 스트렝스와 알파로 이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로컬리티 스트렝스는 앞에서 살펴봤던 감마 H와 그 다음에 알파인데요. 이제 이 값들은 우리가 헤드가 얼마나 센터 오브 어텐션에 집중을 하는가에 대한 수치고요. 이 그래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스트렝스가 세지고 그 다음에 GPSA 레이어 수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애큐리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PSA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다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11 포크로 적게 학습을 했었어도 이제 레이어 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하는데요. 이 편은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컴비트가 이제 각각의 모든 것들을 썼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이 성능이 나온다는 거고, 이제 풀 데이터를 썼을 때 제일 성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의 데이터만을 써도 이제 다른 어블레이션 한 것들보다 성능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B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우리 앞에서 소개했던 게이팅에 대해서 학습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이제 컨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D는 둘 다 수행하지 않았을 때 이제 점차 성능이 다음과 같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IT는 이제 우리가 주로 비교할 모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DIT는 다음과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PSA만을 사용하고 컨비 이닛을 했을 때, 즉 우리가 로컬리티를 좀 더 봐줬을 때 10% 데이터만을 비교해봤으면 DIT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DIT는 풀 모델이고 여기는 이제 완벽하게 갖춰진 모델들이 아니기 때문에 풀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는 DIT보다 성능이 조금 낮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는 이제 GPSA 레이어만 쓰고 나머지를 사용하지 않은 거고, 이는 제일 성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